계약의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청약 승낙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성립, 합의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는 내용이 주관적으로 상대방,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일치된 의사, 그리고 매도인 매수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가 있으려면 객관적, 주관적 합치가 필요하다는 거. 청약 승낙은 중요합니다. 비교적 청약은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고 승낙은 yes, 사인이죠. 좋다, 그렇다. 그죠? 그래서 청약은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청약이라고. 우리 청약 그러면 주택부분 청약위원 잘 쓰지 않죠? 더러 쓰는 말이 청원, 프로포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제시합니다. 아파트를 몇 억에 팔겠다. 또는 세를 얻겠다. 애를 돌봐드린다. 과외 선생님이 원합니다. 하여간 조건을 먼저 제시하면 그것이 청약이다. 그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면 그게 승낙이죠. 청약 승낙. 청약 승낙은 계약의 기본입니다. 청약 승낙. 자, 청약은 승낙과 결합하여 일자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입니다. 계약 조건 제시는 그쪽에서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승낙했으면 계약되지 않죠. 하여간 조건 제시는 일방적이다. 그리고 확정적, 금요일 변경하면 안 돼. 계약의 청약은 일방적이고 확정적이다. 기억나시나요? 사실 요건 효과, 법리 사실을 모아서 법률 요건 갖춰지면 효과 발생한다는 거. 청약 승낙이 법률 사실이고 계약이 법률 요건이고 매매 같은 경우는 대금 달라 소유권 달라 효과라고. 그래서 청약 승낙은 법률 사실이다.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고 청약의 상대방이 중요하죠.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쉬워도 시험장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 때 길 간 사람에게 세워놓고요. 사장님, 제가 수박 한 통에 10,000원을 팔게요. 이거 사세요. 그러면 특정인이고요. 길 간 사람이 듣던 말던 말을 하면 불특정이죠. 자, 청약 상대방은 특정이 불특정이 다 된다. 이에 반해서 승낙 상대방은 제가 바로 뒤에 해놨습니다만 반드시 특정의 상대방, 즉 청약한 자이지 불특정 다수인 모든 사람에 대한 승낙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청약 상대방은 특정이 불특정인, 승낙 상대방은 특정인 뿐이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오고요. 그래서 별표되어 있네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이 불특정인이고, 그리고 청약은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번복하면 안 돼. 금액이 딱 정해져야 돼. 그렇지 않아서 청약 유인이죠. 청약 유인은 타인을 유인하여 자기에게 청약하도록 우리말로 꼬이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청약 유인은 의사의 통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의사의 통지 세 가지. 최고 거절 유인. 자, 민법 총칙 배운 게 계속 나온다 그랬죠? 최고한다, 거절한다, 유인한다. 청약 유인이 의사의 통지다. 세 가지 법다 그랬죠? 시험법이 딱 세 가지니까 최고, 거절, 유인 외우시고요. 자, 그래서 상품 목록을 배부하는 카탈로그 배부한다 그러죠? 세판 광고, 구인 광고. 다시 말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변경되면 다 유인이야. 금액이 딱 정해져야 돼. 금액이. 그래서 똑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가격표 붙여놓고 파는 것은 청약이고요. 그러나 노점에서 물건 살 때는 그것은 유인이야. 그래서 청약은 일방적, 확정적이고 변경하면 안 돼. 그러나 유인은 그렇지 않죠. 특히 청약 유인이 의사의 통지라는 거. 자, 자동 판매기의 가격을 우리가 깎든지 못하잖아요. 그게 청약이고. 그리고 정찰 가격에 붙은 백화점의 상품 진열은 청약입니다. 노점에서 상품 진열은 뭐라고? 그냥 청약 유인이야. 그래서 금액이 일방적, 확정적이면 청약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상대방. 자, 시험 잘 나오네요. 너무 당연해 보여도 시험장은 그렇지 않아요. 청약의 상대방은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인.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이지 불특정인에 대한 승낙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청약은 누구를 지목해서 불러 세우면 특정인, 그리고 길 간 사람이 듣던 말던 얘기하면 불특정이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물건 팔 때 그러잖아요. 사장님 이거 사세요. 수박 한 통 10,000원. 그러면 특정이고요. 길 간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 한 통 10,000원 그런 불특정이죠. 그러나 승낙은 뭐라고? 반드시 청약한 특정인에게 승낙해야 되지 불특정 다수인 모든 사람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약 상대방은 특정이 불특정인, 승낙 상대방은 특정인 뿐이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효력, 도달주의죠. 자, 민법 총칙이 계속 반복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중에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고요? 도달주의. 그러니까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돼. 그런데 의사표시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죽어도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자, 총칙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평일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낫더러 막내야, 얘
편지 붙이고 그래.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등기를 붙이고 왔더니 그 사이에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아버지가 놨더니 편지 붙이래. 붙였으니까 오늘 붙이면 내일 들어가죠. 그러니까 효력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아들, 딸, 부인이 상속인 아버지 뜻을 이행해야 돼. 그래서 청약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의사부지 발생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죽어도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는 거. 청약은 함부로 철회하지 못하죠.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반대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 없이 있지? 당연하죠. 편지 붙이고 나서 마음이 변하면 전화하면 되죠.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뭘 팔겠다고 오늘 편지를 붙였는데 없는 걸로 하죠. 전화하면 돼요. 편지보다 먼저 도착하면 되죠. 그래서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어도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 없이 있다.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런 데서 하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거저주는 문제를 맞추자는 거죠. 공동저당 마냥 머리 뽀개는 문제를 풀 이유가 없다는 거죠. 쉬운 거 맞춰요. 쉬운 거. 편한 거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제끼고 쉬운 거 맞춰도 충분히 실시고 나온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려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40개 중에 30개 정도는 풀 수 있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약의 효력 중에서 이거 중요하네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하고요.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5월 말까지 답변해달라 그러면 5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고, 빨리 답변해달라 그런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이고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철회하지 못하고,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철회하지 못한다. 항상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가 따라다니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말이 기간을 정했다, 그 기간 동안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 또 답변도 언제까지 답변해달라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되고, 빨리 답변해달라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해답이 뭐 없죠?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에 이의 없으면 해답을 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낙이 있어 없어요. 그럼 부자되게 물건을 보내놓고 해답하시오. 답변 없으면 사는 걸 간주한다. 재벌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길 갈 때도 물건 파는 분들이 얼마 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해답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있으면 뭐라 해야 되죠? 다 대답해야 되잖아. 안 사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답음이 없다, 승낙음이 없다,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강의해도 시험장에서 틀린다니까. 예? 그러면 1년 더 해야 돼. 어쩔 수 없죠. 이 말뜻을 모르면 안 되죠. 이런 말뜻도 몰라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말이 심했나요? 하여간 해답음이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오. 답변이 없으면 사는 것을 간주한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죠? 나와 관련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돼. 하나하나 해답할 의무가 없다. 그냥 지나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승낙은 계약 성립 목적으로 누구에게 청약자에 대해서 답변한 거죠. 얼마에 사겠습니다. 좋아. 제가 얼마에 팔겠습니다. 얼마에 팔겠습니다. 제가 얼마에 사죠. 이게 승낙이죠. 자, 계약 성립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지 불특정 다수인 모든 사람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있어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 승낙 상대방은 특정이지, 즉 청약한 그 사람이지 불특정 다수인 모든 사람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요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간단합니다. 청약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인, 승낙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이지 불특정 다수인 모든 사람에 대한 승낙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연착된 승낙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돼요. 인간관계도 너무 무토막 잘라서 딱딱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착 이루어지고 내가 약간 손해봐서 인간관계 계속 넓혀야 되지 짧게 자르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원순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꾸 인간관계를 넓혀서 나를 아는 사람, 나와 사업할 사람을 많이 넓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똑같습니다. 통상 일상적인 연착이죠. 효력 없습니다. 근데 2월 말까지 답변해 주세요. 근데 답변이 3월 1일 왔어요. 효력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청약자가 새로운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통상 연착 일상적인 거요. 너무 편지를 그 전날 붙여가지고 하루 늦었다 이런 경우는 효력 없어. 어찌됐건 2월 말까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효력 없죠. 그러나 3월 1일 날 답변했네. 하루 늦었죠. 우리가 좀 양보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새로운 청약을 보고 뭐 하면 돼요? 승낙하면 되죠. 이거 중요해요. 승낙하면 된다는 해서
통상연착은 무효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청약을 보고 승낙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다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어요. 될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세상이 평화롭고 좋습니다. 사고연착. 보통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늦었습니다. 이게 문제되죠. 근데 청약자가 4월 30일 날까지 답변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붙였습니다. 근데 청약을 받은 사람이 4월 21일 날 편지를 붙였어요. 그러면 4월 21일 날 편지를 붙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사고가 발생돼서, 다시 말해서 편지가 제대로 도달되지 않냐고 우체국에서 뺑뺑이 돌다가 5월 1일 날 들어왔습니다. 하루 늦었죠? 이런 것을 사고연착이라고 하는데 4월 말까지 답변해 주세요 라고 청약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월 21일 날 편지를 붙였으면 4월 말까지 충분히 들어가는데 편지가 사고가 발생돼서 5월 1일 들어갔다면 편지를 붙인 사람이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즉시 연착 통지를 해야 돼.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성립을 봅니다. 왜 그렇겠어요? 편지 붙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고연착도 중요합니다. 사고연착은 그게 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연착 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장님이 4월 1일 날 편지 붙였네요. 근데 4월 말까지 못 들어오고요. 5월 1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럼 즉각 연착 통지를 해야 되지, 내버려두면 편지를 붙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계약 성립합니다. 물론 연착 통지를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고연착은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 성립한다. 다만 미리 발송했으면 통지할 필요 없네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발신주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있죠? 33페이지? 33페이지 보면 발신주의 6가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죠? 상인, 사교, 무죄지, 상인 간, 채무 인수, 사원총회 소유통지, 격지안의 계약, 그리고 무권대리, 제한응적, 지연통지네 6가지. 그래서 민법의 6가지고 상법까지 해서 7가지 발신주의 외우셔야 됩니다. 상인, 사격, 무죄지. 그래서 여기 지연통지를 미리 발송한 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경우는 계약이 불성립이라는 얘기 되겠네요. 자, 발신주의 7가지 상인, 사격, 무죄지. 상인, 사격, 무죄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이지만 발신주의 몇 가지 안 되죠? 외우시면 됩니다. 상인, 사격, 무죄지. 자, 3번의 조건이나 변결강 승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습니다. 흥정 과정이죠. 수박을 파시는 분이 한 통에 만원 걸 때 길간 아주머니는 만원 안 사잖아요. 깎잖아요. 어떻게 깎습니까? 아저씨 2통 살 테니까 15,000원 주세요. 어떤 분은요, 한 통 살 테니까 만원 다 드릴게요. 그 대신 참외 하나 더 주세요. 이것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수박 파는 분이 또 생각해야 되죠. 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그 아주머니의 새로운 채널을 보기 때문에 뭐 하면 되죠? 승낙하면 되잖아요. 이게 계약 체결 과정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갖다 해서 절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면요, 내가 생각해서 승낙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채널을 보기 때문에 승낙하면 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청약 승낙 관련된 판례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도 중요한 판례인데,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을 구성한다. 그런 경우는 실내액 배상. 원래 실내액 배상은 계약 체결상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신뢰 손해를 배상하라. 그러나 이러한 신뢰 손해는 아무리 커도 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요. 명예퇴직 신청은요, 일종의 청약으로 볼 수 있어. 근데 청약 철회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여러분 이 판례 보실 때는 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그냥 맞아요.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청약에 불과해요. 아까 청약은 철회를 못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서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되기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대요. 이런 판례 나왔으니까 주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에 비해서 예외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고 청약을 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정식으로 나의 퇴직 신청에 대해서 승낙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